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변수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함수가 호출되면서 메모리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와 관련해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call by value라는 개념까지 한번 살펴봐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면서 배열을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한번 볼게요. A라는 배열, 크기가 3인 배열이 있고, 제가 이 sum이라는 거는 이 배열의 값을 다 더하는 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함수에다가 이 배열을 전달해 주고 싶으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함수의 크기가 3이니까 인자가 3개겠네. 그러면은 파라미터 3개를 만들어서 이 값 각각을 복사해 오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을 넣어 줌으로써 얘가 복사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복사본을 가지고 얘네를 다 더해서 반환해 줌으로써 그 결과값을 더해진 결과값을 얻어올 수 있을 겁니다. 크기가 3인 거를 알고 있고 3인 걸 알고 있고 얘 크기가 3이면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1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뭐 땡땡땡에서 A의 99, 얘도 땡땡땡에서 A의 99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함수 배열이 크면은 너무 길고 불편하겠죠. 그것보다 사실 더 문제는 내가 이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얘가 다양한 크기의 배열의 합을 하고 싶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 sum 2부터 sum 우리가 커버해야 될 범위 100가지를 다 만들어 놓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크기의 배열을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그 해답이 되는 게 이 코드입니다. 보시면요. 바뀐 점을 좀 볼게요. 이 sum이라는 함수, 배열을 전달받기 위한 sum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여기 뭔가 A를 전달받는데 뒤에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배열의 크기를 전달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메인에서는 아까처럼 A1, 0, A의 1, A의 2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에 있는 이름만 적어주고 뒤에 크기만 적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 괄호, 대괄호인가요? 대괄호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인자를 받을 건데 인자를 받을 건데 그 파라미터 받는 인자가 배열이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꺽셋 괄호를 해주면 1차원 하나니까 1차원 배열이야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걸 알고 받으니까 배열의 이름만 적어줌으로써 배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사이즈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얘만 전달해주면 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비어있죠. 모르니까 그 크기를 적어주면 작업을 하기가 좋겠죠. 이 크기를 전달해줌으로써 배열의 크기가 3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뭐 포문 같은 걸로 3만큼 작업을 해주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크기를 같이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은 배열을 전달하고 싶으면은 함수를 선언할 때 이 안에 그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이 괄호, 대괄호를 해주면은 배열이구나를 알려주는 거고 가로가 하나면 1차원 배열이구나 라는 알려주는 거고요. 얘를 넘겨주고 싶을 때는 그 이름만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다. 배열의 명만 전달하면 된다. 라는 게 우리가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라는 이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배열이 전달되는 걸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배열을 복습할 때 배열과 메모리란 이름으로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봤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죠. 배열의 이름은, 배열명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배열이 시작하는 어떤 S라는 배열이 있다면 이 배열이 시작하는 메모리의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0번이라고 하면 0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2차 조금 더 복습해 보면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요 앞에까지도 배열의 이름이라 그랬죠. 크기가 5인 배열의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도 각각 거기를 시작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주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소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예, 정확히는 메모리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인자로 a를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a인데 배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복사돼서 여기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배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시작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주소가 복사돼서 이 a라는 배열을 나타내는 a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는 배열이죠. 우리가 배열이라고 알려줬죠. 뒤에 얘를 붙임으로써. 그런데 이 a 안에 이 시작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주면 얘도 같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여기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배열 원소들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작 주소를 복사해 줌으로써 얘를 똑같은 배열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요 A를 넣어 줌으로써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이 A라는 녀석의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A는 배열이라는 건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를 알게 되니까 그 배열을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그 배열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이야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주소가 복사됨으로써 그 조사가 복사됨으로써 그 일종의 변수죠. 그 배열의 실제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A가 여기 가리키고 있는데 여긴 주소를 가지고 있죠. 주소 X라고 해볼게요. 뭐 A라고 할까? 주소 A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복사해 줌으로써 이 sum이라는 녀석이 가진 이 A라는 거에 이 얘를 복사해 준다는 건 얘도 주소 A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그대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기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 A가 가진 주소 공간을 그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접근할 수 있고요. 거기서 A에 요 안에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그 원소를 그대로 예, 여기 있는 원소를 그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 실제 원소를 접근할 수 있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함수 호출을 우리는 call by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소를 전달할 때 보통 call by reference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call by value랑 좀 구분이 되죠. 자, call by value는 그 값을 전달을 해서 그 원소에 직접 그 메모리 변수에 직접 저- 접근할 수는 없고 여기는 값만 가져간 거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소가 어떻게 보면 a라는 변수에 있는 값은 복사가 됐지만 a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 배열이 가진 실제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우를 call by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본을 전달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즉 실제 값, 여기 배열이죠. 실제 배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함수 내부에서 그 값을 수정을 하면 실제 값이 변하게 돼요.
저희 콜 바이 밸류에서는 그 값을 전달을 받아서 그냥 변수를 전달을 받아서 변수의 값을 복사본을 받아서 작업을 아무리 해도 그 원래 있던 변수 값은 변하지가 않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얘를 건드릴 경우 값이 변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원리가 다음과 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A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함수들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call by value 형태의 sum은 3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더한 다음에 반환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call by reference 형태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 sum을 보면은 배열을 전달을 받고요. 그것을 마찬가지로 더해서 반환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호출한 결과값을 각각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출력해도 같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은 얘도 3개 전달했고, 그리고 얘도 A 함수 전달, A 배열 전달하면서 하나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동작은 같이 할 거예요. 결과값은 같이 가져올 텐데, 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A0를 전달했죠. 전달을 했는데, 이 안에서 A0를 10으로 바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A0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여기서도, 자, A 배열을 전달을 했고요. 배열을 전달했고, 보면은 그 배열의 첫 번째 A0를 10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0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둘 출력 값이 각각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이 각각 얼마가 될까요? 한번 생각 잘 짧게 해보시고 영상 돌아와서 한번 보시죠.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과값은 두 개 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자, 콜바이 밸류로 불렀을 때는 A0가 1이 출력이 돼요. 1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근데 이 콜바이 레퍼런스로 불렀을 때는 A0를 출력했더니 10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저희가 콜바이 밸류 형태로 각각의 원소를 받았을 때는 자, 여기에 A0라는 것을 인자로 넣어주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이 A0 안에 있는 값 1이 여기에 복사해서 A0라는 변수, 이 일종의 로컬 베리어블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1이 돼서 얘를 가지고 요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안에서 10을 얘로 바꾸면 이 순간에는 A0가 10이 되는데 이 A0랑 이 A0랑은 다른 거죠. 이 A0랑 A0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메인에 스택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 A0는 1이고 자, 얘가 여기가 sum call by value에서 A0라는 인자가 그 파라미터가 있지만 여기 이 값이 복사돼서 1이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서 A를 10으로 바꿔주면 얘가 10이 되는 거죠. 얘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밖에 나와서 출력을 하더라도 1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콜 바이 레퍼런스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A라는 그 메모리가 스택 마찬가지로 스택 프레임이 있고 여기가 메인이고요. 여기에 A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게 총 3칸짜리 배열이죠. 3칸짜리 배열이 있고요. 자, 이 A라는 걸 실제로 보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시작 주소입니다. 예를 들면 뭐 X, Y, A, B, A라고 할게요. 그냥 A,
B라는 수작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AB고요. A0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고 요 안에 1, 2, 3이 들어있어서 얘는 1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콜바의 레퍼런스로 한번 볼게요. 썸인데 레퍼런스라는 걸 호출을 하면 마찬가지로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녀석이 또 생기게 되는데 배열이라는 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A 값이 여기 복사되게 되죠. 복사되게 되는데 그 A는 이 주소를 복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AB라는 값이 여기다 적을까요? AB라는 값이 주소가 복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를 여기서 억세스할 때 보면은 얘는 배열이니까 A, B라는 주소로부터 i번째 있는 원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B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A, B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는 그 값이 복사된 거긴 하지만 이 주소가 복사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고요. 찾아올 수 있고 여기 0이라는 그러면 이 첫 번째 0인 얘를 접근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자, 실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그리고 10이라는 걸 넣어준 거죠. 색을 좀 바꿔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는다는 말은 실제로 A를 여기 찾아와서 여기 첫 번째는 여기다가 10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 결과 여기서 A0를 출력해 보면 10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콜바의 레퍼런스 형태로 전달을 했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복사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지고 이 배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값을 바꾸게 되면 실제로 요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뭔가 그 전달받은 배열의 값을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그 값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면 내부에서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실제로 코드 타이핑 해보시고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서 스택 프레임을 그려보면서 따져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개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차원 배열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차원 배열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라는 걸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배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을 전달할 때는 콜 바이 레퍼런스에서 주소를 전달한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그냥 주소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매개변수를 정의할 때 아까는 1차원이니까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됐죠. 근데 2차원을 전달하고 싶으면 얘를 두 번 해주면 될 거고요. 3차원이면 세 번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런 형태죠. 자, 그런데 차이가 좀 보이네요. 자, 뭐냐 했더니 아까는 그냥 네모만 딱 덜렁 줬는데 물론 여기 숫자를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덜렁 줬는데 지금 봤더니 뒤에 쪽은 숫자를 다 넣어줬어요. 직접. 아까는 그냥 빈칸으로 두더니 왜 숫자를 넣어줬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자, 그 이유는 얘가 2차원 배열이면은 얘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1차원이면은 뭐 보나마나 이렇게 쭉 있는 모양일 텐데 2차원이면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2차원의 배열이잖아요. 그럼 배열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최소한 얘 크기는 알아야 그러면 전체 크기가 뭐 30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얘가 3칸짜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이 배열의 형태, 크기라기보다 형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로 하위 차원에 있는 배열의 크기들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매개원수를 정의할 때 각 차원들의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4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 근데 최상위 차원의 크기는 생략 가능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얘를 알면 그러면은 얘는 유추할 수 있겠죠. 배열의 크기를 가지고. 그래서 최상위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최상위를 빼고는 반드시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같아요. 우리가 어 요 여기가 배열인 거 알려줬으니까 여기는 콜 바이 레퍼런스로 주소만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가 원래는 sum all인데 3차원 배열을 전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A를 그대로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차원 배열도 간단히 전달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고 콜 바이 레퍼런스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차원 배열을 가볍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이 3차원 배열인데 나는 3차원을 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얘만 전달해 주고 싶어. 일 수도 있죠. 이 최상위 차원이 두 개죠. 크기가 2니까 0과 1이 있을 텐데 난 이 중에 얘만 전달할래 라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부분의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이 sum이라는 함수 보면은 2차원 배열을 인자로 받네요. 2차원 배열을 인자로 받는데 자, 여기서 얘가 정해졌다면 요 뒷부분은 2차원이죠. 그러니까 그 2차원 배열의 시작점을 알려주면 될 거고요. 그 주소를 알려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열과 그 메모리를 살펴볼 때 2차원 배열인 같은 경우에 얘도 주소지만 얘도 주소라고 했죠. 여기까지도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주소가 된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돌아가 보시면은 자, 2차원을 전달받는데 자, 얘도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주소가 얘까지도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뒤에가 2차원인 애를 전달을 하고 싶으면 요만큼의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0번째만 전달할래 또는 얘가 1이어도 되겠죠. 1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얘 자체가 이 메모리에 만약에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 하위에 있는 애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쉽죠.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는 거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하는 거고 자, 3차원 배열 시작 주소는 얘가 가지고 있지만 그 하위 2차원들의 시작 주소는 두 개 차원들의 시작 주소는 얘가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얘만 전달하고 싶으면 요 하위 차원에 있는 거 하나만 전달하고 싶으면 요만큼이 주소가 되겠죠. 즉 A에 0에 0을 전달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나머지 10개짜리 배열이 전달을 할 수 얘가 주소가 그 10개짜리 배열을 전달할 수 있는 주소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제로 한번 볼게요. 앞서 만든 그 함수 그대로 한번 사용해서 예제를 보면요. 자, 3차원짜리 배열을 한번 잡아볼게요. A에 2, 3, 10 크기가 2, 3, 10이 되고 자, 요거는 그냥 다 여기를 1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전체를 더하는 걸 한번 만들고 싶어요. 전체 값 더한 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3차원 배열을 받는 sum all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a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정의 보면은 3차원 배열을 받을 건데 뒤에 크기는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3, 그래서 3하고 10을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요 안에 크기도 전달을 해주기 위해 이 페이지라고 그냥 부를게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페이지가 두 개고 요 안에는 세 칸이고 이게 10개가 있다. 예. 그래서 페이지가 몇 개인지 전달을 해주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다 더해주는데 이 안을 또 봤더니 모든 페이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각 페이지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결과에 저장을 더해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페이지, 이 2차원인 각 페이지의 값을 다 더하는 함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보면은 2차원 배열을 이제 받으면 되죠. 2차원 배열을 받는데 최하위 차원은 알려줘야 되니까 넣어줬고요. 이게 이제 행이라고 봤을 때 행이 몇 개인지도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녀석은 자, 이 2차원의 주소를,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소가 되겠죠. 요만큼이 주소가 되니까 요만큼을 주소로 전달을 해줌으로써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달이 돼서 이것도 주소가 돼서 전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받아서 이제 얘가 행이 몇 개인지 아니까 각 행을 돌아다니면서 그 열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가져다가 더해줘서 결과를 만들면 이 한 페이지에 대한 썸이 만들어지겠죠. 걔를 리턴 해주게 되어 있고요. 얘는 걔를 활용을 해서 모든 페이지에 있는 값들을 더해서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니네요. 예, 리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요. 총 원소가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60개네요. 제가 다 1로 초기화를 해줬으니까 합이 6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배열을 함수에 잘 전달할 수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차근히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서 이 코드도 직접 타이핑해서 실행해보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를 하나 더 얘를 낮추어서 sum 내부를 row라고 할까요? row에서 1차원 배열을 만드는 애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컬럼인가? 예, 컬럼 사이즈에서. 자, 이런 배열을 만들어서 또 요 안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다처음 배열을 어떻게 함수에 전달할 수 있는가? 알고 보면 일반 함수 전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 얘만 괄호만 몇 개 더 쳐주면 된다. 중요한 건 다처음 배열일 때는 단 1차원일 때면은 만약에 1차원이라면 얘가 주소지만 다차원일 때는 얘도 주소가 되고 얘도 주소가 된다.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영상에서 함수 그리고 변수에 대한 이야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실제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련해서 스택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call by value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택 프레임이 생기면서 변수들이 자동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흐름을 보면서 변수의 범위, 그리고 변수의 수명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 값이 복사돼서 전달된다.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실제 안에서 바뀌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그 상위 얘를 호출한 함수에서 전달된 값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즉 call by value라는 개념을 살펴봤고요. 함수에 이제 배열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배열의 실제 배열의 액세스할 수 있다. 관련해서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3강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재기함수, 리커시브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도 굉장히 재밌는 녀석이니까 재밌게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